안녕하세요. 저는 20대 초반의 남자이고 중국집 배달 일을 하며 먹고 삽니다. 또래 친구들은 대부분 대학생이거나 군대에 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집안의 실질적인 가장이라 돈 버는 일이 급선무인 실정입니다. 우리 정석이가 부모만 잘 만났어도 중국집 철가방 들고 왔다 갔다 할 애가 아닌데. 엄마, 중국집 배달 일이 뭐가 어때서 자꾸 그런 말씀하세요. 내가 성적이 나빴던 것도 아니잖니. 엄마 병만 아니었어도, 아니 네가 아빠 빚만 아니었어도 고등학교 중퇴하고 배달 일하는 이런 상황은 안 왔지 싶어서 엄마가 너무 미안하다. 그런 말씀 마세요, 엄마. 엄마가 아프고 싶어서 아픈 것도 아니고 아빠 빚만 해도 일이 이 지경이 될 거라고는 생각 못했던 부분이잖아요. 이럴 줄 알았더라면 네 아빠가 몇 년 만에 찾아왔을 때 동정심이고 뭐고 그냥 냉정하게 내칠 걸 잘못했어. 아빠가 아무리 엄마랑 저한테 죄인이었지만 그 상황에서 또 아빠를 어떻게 쳐내요, 엄마. 마음이라도 독하게 못 돼야 하는데 정석이 너도 여리고 물러 터져서 걱정이다. 도움이라곤 씨알도 안 되고 빚만 덕을덕을 물려준 네 아빠가 뭐가 이쁘다고 아직도 역성이니? 역성 드는 게 아니라 엄마나 저나 어쩔 수 없었다는 말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 말은 엄마, 지난 일 너무 마음에 담아두고 후회하고 자책하는 거 그만하시라고요. 어찌된 게 너는 엄마보다도 속이 더 깊니? 네 아빠 같은 사람 밑에서 어찌 너 같은 아들이 나온 건지 엄마는 당최 모르겠다. 그럼 뭐 엄마 닮아 그런 거겠죠. 근데 요즘 기침이 부쩍 심해지신 것 같은데 약은 꼬박꼬박 드시고 계신 거죠? 엄마는 걱정 마라. 그저 집에서 너 힘들게 벌어오는 돈으로 약 먹고 병원 다니는 게 일인데 엄마가 뭐가 걱정이야. 아픈 사람을 걱정해야지. 그럼 누굴 걱정해요. 그리고 아들이 엄마 걱정하는 건 당연한 건데요, 뭘. 저희 엄마는 한 10년 전쯤부터 폐에 종양이 자라는 희귀병을 앓고 있습니다. 병원에 가서 정밀검진을 받아봤는데 암도 아니고 정체 원인을 정확하게 알 수 없는 종양이라고 하더군요. 종양이 더 자라지 않고 합병증이 생기지 않도록 꾸준히 약물 치료를 받아야 하는데 그 약값이 저희 집 형편에는 아주 비싼 편입니다. 게다가 저희 아버지는 제가 어려서부터 노름판만 전전하면서 제대로 가장 역할을 안 하던 사람이죠. 정석이 학원비 하려고 모아둔 돈을 냅다 가지고 노름판 돈으로 써? 당신이 사람이야? 그럼 판돈이 당장 필요하게 한번 당기기만 하면 큰돈 들어오는 판인데 그걸 째냐? 어린 정석이 보기 부끄럽지도 않아? 아빠 잘못 만나서 그은한 태권도 한번 못 다니는 정석이가 불쌍하지도 않냐고. 태권도 안 다니면 뭐 기가 안 자라니? 대학을 못 가니? 태권도니 미술이니 그런 게 뭐가 대수라고 매번 학원 못 보내서 이 난리야? 정석이가 학원만 못 다녀? 철 바뀔 때마다 옷이며 신발이며 새거 하나 못 사주고 죄다 헌옷수거음 아니면 친척집 애들이 입던 거 주워 입히는 거 안 보여? 한창 크는 애들 번번이 새거 사줘서 뭐하게? 한철 신고 벗으면 버려야 할 거 매번 새로 사는 것도 낭비다. 뭐라고? 그러면서 당신은 왜 철 바뀌면 잠바도 사 입고 바지도 사 입냐? 나야 어른이고 사회적 위신이라는 게 있잖아. 차려입은 거지가 얻어먹는다는 말도 못 들어봤냐? 시끄러워. 당신 같은 것도 애비라고 주말이면 치아빠 오길 기다리는 우리 정석이가 불쌍하다. 이럴 거면 차라리 집에서 영원히 나가. 나가서 노름판에서 뒹굴다 끝장을 보든 마음대로 하라고. 옆에는 성질내는 거 지겨워서 집에 들어오면 쉬는 맛이라고는 하나도 없고 그저 왁왁대기만 하니. 내가 들어올 맛이 나냐? 누가 들어오랬어? 나도 당신 들어오는 거 무서운 사람이야. 당신만 집에 오면 쌈짓돈이건 푼돈이건 집에 돈이라곤 동전까지 쓸어가면 노름판으로 내빼는데 난 뭐 당신 기다리는 사람 같아? 좋아. 너희 말 분명히 녹음해둬라. 나 나가라고 한 건 당신이지 내가 아니라는 거 정확하게 기억해두라고.
하루가 멀다 하고 부부싸움이 끊이지 않는 부모님이셨고 노름 중독을 고치지 못하던 아빠는 어느 날 집을 나가셨습니다. 그렇게 충동적으로 싸움 끝에 집을 나간 아빠는 7년 가까이 집으로 돌아오지 않으셨죠. 그러다 제가 중학교 1학년이 되던 무렵 반송장골로 폐인이 되어 집으로 돌아온 아빠였습니다. 아니, 이게 대체 누구야? 당신 정석이 아빠 맞아요? 여보, 오랜만이야. 아빠, 어디 갔다가 이제 오셨어요? 우리 정석이가 이렇게나 많이 컸구나. 뇌졸중으로 운신도 힘들고 말도 어눌해진 상태로 아빠는 집으로 귀환하셨죠. 당연히 수중에 돈이라고는 없었고 가진 건 지병뿐인 아빠가 집으로 돌아오셨을 때 사람들은 쯧쯧거리며 엄마를 만류했습니다. 너 혹시 정석 아빠도 받아주려고 그래? 그럼 어떡해요, 언니. 방 거지꼴로 몸도 성치 못해 돌아왔는데. 몸은 뭐 그 인간만 성치 못하니? 너도 폐 종양인가 뭔가 잘하는 병 걸려서 약간만 해도 어마어마하게 든다며. 그렇긴 한데 정석이 때문이에요. 정석이가 그래도 지 아빠라고 안쓰럽게 생각하고 끔찍하게 여기는데 어디 이제 와서 내다 버릴 수도 없잖아요. 정석이 마음에 못 받기 싫어서 받아들인다 그거냐? 네, 지금은 뭐 큰돈은 못 벌어도 내가 김밥집 하는 걸로 먹고는 사니까요. 그러다 몸 좀 성해지면 또 노름판 쏘다니면 어쩌려고 그러니? 언니, 그건 정석 아빠가 나랑 단단히 약속을 했어. 다시는 노름판 얼씬도 안 한다고요. 그럼 다행이다만 영 찜찜하고 걱정된다. 아이 참에 차라리 냉정하게 절연하고 너랑 정석이 살 길 찾는 게 낫지 않어? 지도 나이를 먹었고 아파봤으니 정신 차렸겠죠. 정석이도 저렇게 많이 컸는데 아들 무서워서라도 지가 몸살이지 않겠어요? 네가 정석이 핑계도 있다만 아직 정석 아빠에 대한 애정이 남아있나 보구나? 애정은요 무슨 인간이 불쌍해서 그렇지. 어머 아유 얘가 정말 뭘 모르네. 불쌍한 거 그게 제일 무서운 거다. 뇌졸중으로 거동이 불편해진 아빠를 엄마는 받아들여 주셨고 아빠는 반년 정도 집에서 투병하셨는데 건강을 회복하지 못하고 명을 달리하시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더 큰 문제가 아빠 사후에 엄마와 저를 기다리고 있었죠. 변민석 씨 와이프랑 아들 되시죠? 누구신데 남의 집에 찾아와서 죽은 사람을 찾아요? 변민석 그 사람 죽은 거야 다 알고 찾아왔고. 누구세요 대체? 나? 난 당신 남편한테 돈 꿔준 사람이야. 알아보니 상속 포기각서니 그런 거 하나도 안 했던데. 당신 아들이 이젠 내 채무자 됐다는 거 알아두라고. 아니, 우리 아들이 몇 살인데 채무자가 되다뇨. 지 아빠가 금수저면 아들도 금수저. 지 아빠가 채무자면 그 아들도 채무자. 이렇게 굴러가는 게 세상 이치라는 거 아직도 몰라 아줌마? 뭐라고요? 그 인간이 물려줄 게 없어서 우리 정석이한테 빚을 물려줬다고요? 아빠가 돌아가신 슬픔을 제 추스르기도 전에 엄마와 저는 현실적인 무게에 목을 졸리는 듯한 고통을 느껴야 했습니다. 노름빚을 여기저기 감당 못한 아빠가 사채에 손을 댔고 그 이자가 불면서 감당할 수 없는 금액이 되어버린 상황이었던 겁니다. 그 와중에 엄마는 건강이 점점 급속도로 나빠지면서 김밥집을 운영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렀죠. 엄마, 아무리 생각해도 제가 학교 계속 다니는 거 현재로선 무리인 것 같아요. 고등학생이 학교를 안 다니면 뭘 하겠다는 거야. 학교 안 다녀도 세상에 돈벌이 할 일은 많아요. 공부만 해도 머리가 아프고 힘들 판에. 미안하구나 정석아. 엄마, 김밥집 일 하시는 거 더는 무리예요. 가게 일 이제 그만두시고 엄마는 치료에 전념하세요. 네가 뭐 할 수 있는 일이라도 구했어? 우리 동네 사거리에 중국집이 새로 생겼는데 거기 배달원을 구한대요. 학교 그만두고 배달 일을 하겠다는 거야? 그것도 하고 다른 아르바이트도 하나 더 구할 거예요, 엄마. 배달 일은 하기로 결정이라도 됐다는 거니?
네, 사실은 저번 주에 중국집에서 면접 왔었거든요. 어제 연락 받았어요. 사장님한테. 다음 주부터 출근하라고요. 엄마가 너한테 면목이었구나. 어린 너에게 엄마 병원비며 아빠 피까지. 말도 안 되는 짓만 잔뜩 짊어지게 해서 어쩌니. 엄마, 그만 우세요. 전 아직 젊고 건강하니까 지금은 힘들어도 뭘 해서라도 딛고 일어설 거예요. 미안하다. 엄마가 미안해. 제가 다니던 고등학교를 그만두고 중국집 배달 일을 시작했을 때 저희 엄마는 많이 우셨습니다. 남들 다 다니는 학교를 때려치우고 일찍부터 돈벌이를 해야 하는 아들이 안쓰럽고 미안해서 그러신 거였죠. 그래도 저는 나름 중국집 배달 일을 하면서 제 미래에 대한 희망과 꿈도 같이 키워나갈 수 있었습니다. 제가 알지 못했던 저의 적성과 재능을 중국집에서 우연히 발견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정석이 너 양파 까라고 한 거 다 까놨냐? 네, 사장님. 양파도 까뒀고 춘장도 다 만들어뒀습니다. 춘장까지 만들어뒀다고? 오늘 시킨 일도 아닌데? 밑준비 다 하셔놓고 깜빡 나가신 것 같아서요. 저래도 방치하면 또 재료 다 버리는 사태가 될 것 같아서 제가 그냥 눈동냥하며 배웠던 레시피대로 만들어봤어요. 그래? 요거 아주 맹랑한 녀석이네. 그럼 어디 맛이나 한번 볼까? 미심쩍어 하는 표정으로 제가 만든 춘장 소스를 맛본 사장님은 깜짝 놀랐습니다. 정석이 너 이 녀석 제법이구나. 내가 춘장 소스 만드는 건 대체 언제 봤어? 매일 주방에서 사장님을 거들다 보니까 그냥 자연스럽게요. 근데 제대로 배운 게 아니라 맛이 뭔가 부족할 거예요, 사장님. 90% 비슷하게 만든 것도 대단하다. 허락 없이 내 주방 일에 손댔다고 혼내려고 했는데 안 되겠는걸? 다행입니다, 사장님. 재료를 버리게 만들어도 혼날 것 같고 함부로 손대도 혼날 것 같고 나름 고민하다 결단한 거였는데 너무 다행이에요. 네가 보기보다 중식 요리에 재능이 있구나. 정석이 너 앞으로는 배달이라는 틈틈이 나한테 주방 일도 배워볼래? 정말요? 기술 배워주시면 저야 무척 감사하죠, 사장님. 앞으로 열심히 배워보겠습니다. 학교 다닐 때 공부를 딱히 못하는 편이 아니었기에 저는 늦게라도 학업을 마쳐서 안정적인 공기업에 취직할 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중국집 배달 일을 하면서 제가 요리에 재능과 적성이 있다는 걸 알게 됐고 새로운 꿈이 생겼죠. 바로 중식 셰프가 되어서 저만의 중식당을 열고 성공한 요식 사업가가 되는 것 말입니다. 배달 안 밀리는 시간마다 주방에서 한 가지씩 레시피 전수해주마. 사장님, 저 자투리 재료로 볶음밥 같은 거 만들어 보는데 가끔 연습해봐도 될까요? 그런 건 언제든 내킬 때마다 해도 좋아. 제가 성실하게 열심히 일을 잘하는 편이라서 사장님은 제게 중식의 기본부터 차근차근 잘 알려주시고 주방에서 제가 시간 날 때마다 연습할 수 있도록 배려를 많이 해주셨습니다. 아픈 엄마 때문에 고등학교도 못 다니고 짜장면 배달 일을 하는 저였지만 미래에 대한 꿈이 생겨서 하루하루 희망을 가지고 열심히 일하던 어느 날이었어요. 평소 가게로 걸려오는 주문은 사장님의 와이프, 그러니까 사모님께서 받곤 하셨는데 그날따라 볼일 보러 외출한 사모님 때문에 제가 배달 전화를 받았더랬습니다. 네, 땡땡루입니다. 주문 도와드릴까요? 죄송한데 제가 배가 너무 많이 고파서 그런데 외상이 안 될까요? 네? 외상이요? 죄송합니다. 염치 없지만 제가 너무 배가 고파서요. 짜장면 한 그릇만 가져다 주시면 며칠 있다가 꼭 가져다 드릴게요. 처음엔 이상한 사람이라 생각해서 그냥 전화를 끊어버릴까 했는데 목소리가 너무 나이 드신 할아버지더군요. 게다가 끊어질 듯 허약해 보이는 목소리가 마음에 걸렸습니다. 짜장면 한 그릇 정도는 외상값을 못 받는다 해도 제가 커버할 수 있는 금액이어서 저는 그냥 적선하는 셈 치고 그 배달 주소로 짜장면을 갖다 드렸습니다. 아이고 저 세상에, 솔직히 기대도 안 했는데 짜장면을 갖고 오셨네. 너무 배고프다고 하셔서요. 배가 고픈 건 거짓말이 아니었다고 정녕. 그러세요?
할아버지 혼자 사세요? 나는 혼자 살아요. 혼자 산지 오래됐어. 가족분들은 다 어디 계시고 끼니를 거르세요? 나는 원래 가족이 없다우. 민망한 얼굴로 그런 대답을 하는 할아버지의 뱃속에서 꼬르륵 하는 소리가 들려오는 겁니다. 할아버지, 정말 시장하셨나 봐요. 여기 짜장면 곱빼기로 가져왔으니까 맛있게 드세요. 아이고, 정말 고마워요, 정년. 내가 다른 거보다 이 짜장면 한 그릇이 얼마나 먹고 싶었나 몰라요. 짜장면을 받아들자마자 급하게 비벼서 허겁지겁 드시는 할아버지였습니다. 할아버지가 사시는 곳은 빛도 제대로 들지 않은 낡은 다세대 빌라의 반지하 원룸이었어요. 건강도 많이 안 좋아 보이셨고 그런 할아버지를 보니 짠하고 가여운 마음이 드는 게 사실이었죠. 할아버지, 천천히 드세요. 단무지 하나 더 꺼내서 드릴까요? 그래주면 고마운데 미안해서 원. 단무지는 얼마든지 있으니까 마음껏 드세요. 요즘 세상에 외상 주는 식당이 없는데 이거 고마워서 어쩌나. 비싼 탕수육 그런 것도 아니고 겨우 짜장면 한 그릇인걸요. 그래도 내가 너무 고맙네. 오늘 당장은 돈이 없지만 수일 내로 꼭 짜장면 값을 가져다 드리리다. 괜찮아요, 할아버지. 외상값은 안 주셔도 되니까 다 드신 그릇만 여기 주세요. 전 할아버지께서 달게 비운 짜장면 그릇을 가지고 돌아왔습니다. 솔직히 전 그날 가게로 돌아오며 그 짜장면 외상값을 받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할아버지의 경제 상태나 건강 상태, 그런 것들을 고려해 볼 때 형편이 무척 안 좋은 독거노인이 분명해 보였기 때문이죠. 오늘은 마파두부밥 연습해보는 날이냐? 네, 어제 자투리 재료 남겨놓으신 걸로 만들어보려고 합니다. 그래, 한 냄비는 나올 것 같은데 많이 만들게 되면 집에 가지고 가도 좋다. 정말이요? 감사합니다. 중국집에서 요리 연습을 하고 가끔은 제가 만든 중국 음식을 싸가지고 가도 되게끔 허락해 주시는 사장님이었습니다. 그렇게 음식을 포장해 갈 수 있는 날은 혼자 사는 그 독거노인 할아버지에게 중국 음식을 가져다 드렸어요. 제가 그 할아버지에게 음식을 가져다 드리는 걸 알게 된 사장님께서 네가 좋은 일 하는데 하루에 한 번 정도는 배달 겹칠 때 할아버지 식사 가져다 드리려. 사장님, 그럼 제가 시작한 일이니까 할아버지 식대는 제 월급에서 제하세요. 할아버님 혼자 드시면 얼마나 드신다고? 그걸 네 월급에서 제하니? 자투리 재료로 네가 요리 연습한 음식으로 가져다 드리면 내 입장에서 손해나는 일도 없으니 네 재량권 요리해서 가져다 드려라. 감사합니다, 사장님. 사장님이 그렇게 배려해 주셨고 또 저 역시 할아버지에게 매일 맛난 식사를 배달해 드리는 보람이 있어서 거의 매일 그 독거노인 할아버지에게 맛난 중국 음식을 배달해 드렸죠. 중국집 일을 제가 열심히 하고는 있었지만 저희 집 가게 경제는 여전히 어려웠습니다. 정서가, 이번 달에도 엄마 약값이 많이 나왔구나. 다른 건 몰라도 엄마 약값은 절대 아끼면 안 되는 거니까 걱정 말고 돈 찾아다 쓰세요. 네가 더운 날 추운 날 밖에서 그 고생하며 배달해서 벌어오는 돈으로 엄마가 약값으로 쓰려니 약을 먹으면서도 뼈가 녹는 기분이구나. 엄마가 그런 말씀하시면 저 일하는 보람 없어요. 우리 아들 벌어오는 돈으로 약값 하니까 병이 쑥쑥 낫는 것 같다. 그렇게 말씀해 주셔야죠. 그래, 네가 안 그래도 힘든데 엄마가 센스가 없었네. 엄마를 타박하려는 말이 아니라 너무 그런 마음 가지시지 말라고요, 엄마. 알았다, 정서가. 엄마가 너한테 너무 염치가 없어서 그래. 아프고 싶어서 아픈 것도 아니고 제발 그런 말씀 마세요. 전 엄마가 하루라도 빨리 건강해지시는 게 제 소원이에요. 아셨죠? 그래, 우리 아들 기특하기도 하지. 희귀병을 투병하시는 엄마는 약값 때문에 늘 제게 미안해하셨습니다. 그런데요, 실상을 말하자면
제가 경제적으로 더 힘든 부분은 엄마의 약값보다도 아빠가 남긴 사채빚이었어요. 다달이 그 이자와 원금을 갚아나가려니 정말이지 저의 등골이 휠 지경이었습니다. 야, 정석아, 너 이번 주말에 소개팅 안 할래? 소개팅? 야서라. 난 시간도 없고 돈도 없어. 그렇다고 이 꽃다운 청춘에 소개팅 한 번 안 하는 게 말이 되냐? 너 그런 식으로 가다간 몹쓸로 서른 맞는다. 그래도 어쩔 수 없다. 난 여친 만날 시간도 돈도 없는 게 현실이니까. 누군 시간이랑 돈이 넘쳐나서 여친 만나냐? 연애는 없는 시간 없는 돈 쪼개서 투자해야 하는 거야. 네 말도 맞는데 난 그 쪼갤 시간이나 돈조차 없어서 그래. 나 생각해서 자꾸 주선해주는데 매번 거절해서 미안하다. 얼굴도 잘생긴 놈이 맨날 돈 타령하면서 소개팅도 안 하고. 치. 나중에 나한테도 뭐 기회가 있겠지. 너처럼 열심히 사는 착한 놈을 여자들은 알아보지도 못하고 참 답답하단 말이야. 여자들은 열심히 사는 착한 남자 별로 안 좋아한다던데. 그럼 돈 많고 잘생긴 남자 좋아하는 게 팩트 아닌가? 야, 돈이야 너도 나도 없지만 넌 얼굴은 어디 가서 안 빠지지 않냐? 근데 결정적으로 돈과 시간이 없다는 게 함정이지. 아이, 불쌍한 자식. 3포세대, 5포세대라는 말이 있죠. 저 역시 그런 축에 속한 청춘인 것이 사실입니다. 저도 피 끓는 청춘이고 솔직히 여자친구도 사귀고 싶고 연애도 하고 싶어요. 그렇지만 그럴 여유가 1도 없는 게 제 현실이라 전 20대 초반이 훌쩍 넘었지만 그 흔한 소개팅 한 번 하지 않고 열심히 배달 일을 하고 또 저녁에는 편의점이나 야간 대리운전을 하면서 일당을 버는 고단한 일상을 하루하루 살아내고 있었습니다. 힘든 일상을 버티는 희망이 되는 건 그래도 제 꿈이 있어서였죠. 중식 셰프가 되어서 나만의 중식당을 차리는 것. 하루하루 배달 일을 하며 또 주방 일도 배워가며 열심히 살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그날도 독거노인 할아버지에게 오므라이스를 만들어 배달해드리고 다른 집 배달 음식을 준비하던 때였어요. 중국집으로 의문의 전화 한 통이 걸려왔습니다. 정서가, 어떤 분이 너를 찾네? 저를요? 누구시라는데요? 글쎄, 일단 너를 바꾸어달라고 한다. 약간 막무가내야. 전 좀 의아한 마음으로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저 땡땡 중국집 배달하시는 변정석 씨 맞으신가요? 네, 제가 변정석이 맞는데 누구신지요? 안녕하세요. 여기는 땡땡그룹 비서실입니다. 저는 비서실장 박경수라고 하고요. 다름이 아니라 저희 회장님 김태섭 씨께서 정석 씨를 좀 보자고 하시는데 내일 시간 괜찮으세요? 회장님께서 대체 왜 저를 보자고 하시는 거죠? 갑자기 전화를 드려서 놀라셨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그 동네 반지하 빌라에 사는 독거노인 할아버지에게 매일 무료로 중국 음식 배달해 주셨죠? 네, 그런데 그 일과 관련해서 뭐 문제라도 생겼나요? 문제라뇨. 너무 감사한 일인데 문제라는 말은 너무 가당치 않고요. 그 일과 관련해서 저희 회장님께서 정석 씨에게 감사를 표하고 싶으시답니다. 그런 거라면 굳이 안 그러셔도 됩니다. 저희 중국집 사장님께서도 허락해 주셔서 가능한 일이었고 제 입장에서 그런 공치사를 들을 만큼 대단한 일을 한 것도 아닌데요. 그래도 요즘 세상에 어디 그런 따뜻한 배려가 흔한 일은 아니죠. 회장님께서 한번 뵙고 싶다는 의사가 원체 강하시고요. 회장님께서 저를요? 네, 자세한 얘기는 아마 내일 만나 뵙고 다 드릴 거예요. 그럼 아까 말씀하신 시간에 중국집으로 기사를 보내드릴 테니 약속 장소에서 뵙겠습니다. 저희 회장님이 꼭 보자고 하네요. 기사 보냅니다. 제가 뭐라 말하려는데 전화는 일방적으로 뚝 끊겼습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는 그 한 통의 전화가 제 인생의 대박을 가져왔답니다. 전화 통화 후에 자초지종을 사장님과 사모님께 말씀드렸더니 목소리 들으니 이상한 데 같지도 않던데 한번 다녀와봐. 네가 좋은 일 한 거는 사실인데
인사하겠다는 사람 마음을 거절하는 것도 굳이 예의가 아니니 다녀와라. 그래. 내일 저녁 타임은 알바 시간 제해줄 테니 걱정 말고 다녀와. 사모님까지 나서서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바람에 전 결국 그 비서실에서 말한 약속 장소로 나가게 되었습니다. 다음날 약속 시간쯤이 되자 정말 커다랗고 고급스러운 리무진 한 대가 중국집 앞에 와서 서 있는 게 아니겠어요? 회장님께서 모셔오라고 특별히 부탁하셨습니다. 제가 가는 곳이 어딘가요? 회장님께서 운영하시는 땡땡 호텔이라고 있는데 아십니까? 당연히 알죠. 엄청 유명한 호텔이잖아요, 거기. 네, 거기 호텔 VIP룸으로 모셔오라고 하셔서 그곳으로 이동 중입니다. 기사가 데리고 간 곳에 도착해서 저는 회장님이라는 사람과 독대를 하게 되었죠. 안녕하세요. 김태섭 회장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오늘 내가 부른 이유를 정확히는 모르시죠? 그날 비서실에서 말씀하시기론 제가 독거노인 할아버지께 중국 음식 배달해 드린 거에 관해서 인사하실 게 있다고 들었습니다. 맞습니다. 제가 최근에 잃어버린 동생을 찾으면서 청년이 고마운 친절을 듣게 돼서 솔직히 감동했어요. 그때였습니다. VIP실 문이 활짝 열리면서 반지하 원룸의 독거노인 할아버지가 안으로 들어오는 게 아니겠어요? 할아버지, 작년 오랜만이야. 내가 기억에도 없었는데 우리 형을 찾아서 이렇게 청년을 다시 보게 됐네. 보다시피 여기 이 사람은 내 친동생 김태형입니다. 그런데 우리 동생이 크게 표는 안 나지만 어려서부터 경도 인지장애를 앓고 있어요. 몇 년 전부턴 치매를 앓아서 가족들 얼굴이나 이름도 기억을 못하고요. 그래서 그럼 반지하 빌라에 혼자 지내셨던 거예요? 맞아요. 넉 달 전쯤 우리 태영이가 집을 나가 한동안 자취를 못했어요. 그 사이에 복지관에서 길거리를 헤매는 태영이를 데려다 단지하 방을 얻어 관리해 주었던 모양이더군요. 아, 전 그런 줄도 모르고 그냥 원래 혼자 사시는 할아버지신 줄 알았어요. 그랬을 겁니다. 과거 일한 가족들을 기억 못할 뿐이지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는 사람이 아니라서요. 형, 이 청년이 매일같이 내게 맛있는 중국 음식을 가져다 줬어. 그래, 태영아. 이 청년이 너에게 짜장면이며 볶음밥을 매일 가져다 준 청년 맞지? 맞아요, 형. 이 청년이 맞아. 하루도 안 빼먹고 점심을 가져다 줘서 너무 좋았어. 아이처럼 헤헤 웃는 노인분의 어깨를 쓰다듬는 회장님이었습니다. 내 동생이 나에게는 자식 같은 동생이랍니다. 나이 터울이 많이 나는 건 아니지만 일찍 부모님을 여의고 제가 동생을 자식처럼 거두다 보니 더 그렇죠. 뭔가 천진한 표정을 짓고 있는 그 노인분을 비서가 들어와서 데리고 나갔습니다. 회장님, 동생분 치료 시간이라 모시고 나가겠습니다. 그럼 그렇게 해요. 대영아, 형이랑 집에서 보자. 실장님 허락 없이 밖에 함부로 나가면 안 된다. 알았어, 형. 이따 집에서 봐. 아이처럼 회장님에게 인사를 하고 나가는 노인이었습니다. 뭔가 아이다운 데가 있다고 생각했지 이런 상황에 있는 분이라고는 생각 못했네요. 그랬을 거예요. 경도인지장애라는 게 애매하기도 하고 또 점심 나절에 식사만 가져다 줬으니 뭘 제대로 알아볼 겨를도 없었을 거예요. 회장님, 그래도 저 할아버지가 회장님 같은 형도 찾고 가족분들 품으로 돌아가 다행이네요. 다 정년같이 선하고 착한 분들이 잘 보살펴준 덕분이에요. 우리 태용이가 안 그래도 중국 음식을 좋아하는데 돈 한 푼 안 받고 매일 배달해 줬다니 너무 감사합니다. 아닙니다. 근처 배달 있을 시간에 할아버지께 식사 가져다 드린 것뿐이에요. 그래도 매일 그러기가 어디 쉽나요? 게다가 청년도 그리 편하고 여유로운 형편이 아니라면서요. 회장님은
저의 가정환경과 상황에 관해서도 더 자세히 꼬치꼬치 묻더군요. 첫 만남이지만 뭔가 이신점심 마음이 통하는 느낌이었고 저에 관한 호의가 느껴져서 전 그냥 허심탄회하게 제가 처한 상황을 솔직하게 다 말씀드렸습니다. 정석 청년 얘기를 들으니 꼭 내 젊은 시절을 보는 것 같군요. 회장님 젊은 시절이요? 네, 나 역시 가진 거 없는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 부모님 병수발하며 소년가장 노릇을 오래 했거든요. 힘들게 자수성가한 분이시라는 건 저도 알고 있습니다. 제가 존경하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청년에게 그런 말 들으려고 한 얘기가 아닌데 난 여러 면에서 청년을 도와주고 싶고 또 은혜를 갚고 싶군요. 아니지, 제가 뭘 했다고 은혜를 갚는다고 그러세요? 한 계절에 가까운 기간을 제 동생에게 무상으로 배달을 해줬잖아요. 살뜰한 보살핌도 받지 못하던 제 동생에게 그게 얼마나 큰 힘이고 온정이었을지 얼마든지 짐작이 갑니다. 회장님은 제 꿈이 중식 셰프라는 말을 듣더니 잘 됐네요. 듣던 중 참 반가운 소리예요. 우리 호텔의 중식당 명성이 유명한 건 정석 씨도 들어서 알죠? 우리 호텔 중식당 직원으로 특별 채용할게요. 저를요? 중식당 셰프가 꿈이라면서요. 우리 호텔 중식당만큼 실력 제대로 키울 수 있는 것도 흔치 않을 거요. 저야 감사하지만 너무 과분하고 갑작스러워서. 그런 이유에서 망설이는 거라면 뭐 상관은 없는데 내 제의를 거절하지 말아요. 가진 거 하나 없는 상황에서 고군분투하는 모습이 꼭 내 젊은 시절을 보는 것 같아 더 도와주고 싶어 그러는 거니까. 회장님의 파격적인 호의로 저는 서울 시내에서 정말 손가락에 꼽히는 유명 호텔의 중식당에 보조 주방장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게다가 며칠 후 비서를 통해 저에게 수표 한 장을 전달한 회장님이었습니다. 이거 저희 회장님께서 정석 씨에게 전달해달라 부탁하신 수표입니다. 수표라뇨? 회장님께서 왜 제게 수표를? 회장님 동생분께 무상으로 식사를 배달해 주신 것에 대한 사례라고 하십니다. 아니지, 그 부분에 관해서는 제가 충분히 감사 인사도 들었고 또 중식당에 특채로 고용도 해주셨는데 충분하다 전해주세요. 회장님께서 정석 씨가 그런 말씀하실 거라고 하더군요. 회장님께서요? 네, 그러면서 절대 무르지 말고 수표를 받아주십사 부탁하셨어요. 밀린 배달 음식 값에 대한 뒤늦은 외상값이라면서요. 제가 아무리 거절해도 회장님의 뜻은 완고했습니다. 어머님 병원비에 꼭 보태쓰라 말씀하셨어요. 거절하지 마시고 받아주십시오, 정석씨. 회장님이 제게 주신 수표 금액은 엄청난 거금이었습니다. 아빠의 사채빚을 갚고도 한동안 엄마 병원비를 걱정하지 않아도 될 정도의 거금이었죠. 뭐라고? 그 독거노인 형이 땡땡호텔 회장님이었단 말이니? 네, 엄마. 저도 안 믿기는데 그렇대요. 덕분에 그 호텔 중식당에 제가 취직도 된 거고요. 아빠 빚을 갚게 됐다니 알토니가 빠진 기분이구나. 게다가 네가 그런 큰 식당에 취직이 됐다니 너무 다행이고. 그러게요, 엄마. 중식당 셰프가 되고 싶다는 생각은 했는데 이렇게 빨리 꿈을 실현할 기회가 올 거라곤 생각하지 못했어요. 쥐구멍에도 볕들 날이 있다더니 우리 정석이가 열심히 산 보람이 있었어. 축하한다, 우리 아들. 제가 취직만 한 거지. 아직 뭐 이룬 것도 없는걸요, 엄마. 앞으로가 더 중요해요, 저한테는. 정석이 너는 뭐래도 다 잘할 게다. 네가 누구 아들인데? 엄마의 응원을 받으며 시작한 호텔 주방 일이었습니다. 배달 일을 할 때와는 다르게 다른 종류의 어려움과 스트레스가 많은 게 사실이었죠. 기본도 안 되어 있으면서 주방일 배우려 들어? 넌 칼질 배우기 전에 칼 가는 법부터 제대로 배워라. 어느 세계나 비슷비슷하겠지만 요리사 세계도 선후배 위계질서가 엄격한 곳이었습니다.
저보다 나이가 어린데 직급은 높은 선배 요리사가 여럿이었고 저는 일을 배우기 위해 자존심 따위 저 먼 안드로메다로 날려보내놓고 주방 일에 임해야 했죠. 근무 시간 동안에는 거의 선배들의 허드렛 일을 해야 하는 일이 대부분이라 저는 업무 시간이 끝난 후에 주방에서 곁눈질로 배운 요리들을 늦게까지 실습해보곤 했죠. 매일 혼자 남아서 연습하는 게 정석군이었군. 회장님, 여길 어떻게... 은혜가 정석군을 여기 주방에 취직시켜놓고 아예 까먹은 줄 알고 있었나 보네요. 아니요, 그런 뜻이 아닙니다, 회장님. 내가 나름 특채로 고용한 정석군이 주방 일에 잘 적응하고 있는지 비서실장 통해서 간간히 소식 듣고 있어요. 덕분에 훌륭한 선배님들 밑에서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오늘도 업무 시간 끝났는데 혼자 연습하는 건가요? 네, 제가 낮에는 심부름도 많고 또 한 번 배운 걸 연습해보지 않으면 잘 까먹는 스타일이라서요. 근성도 있는데 겸손하기까지 하고만. 참, 어머님 병화는 자도가 좀 있으시고? 아니요, 희귀병이고 원인 불명의 질환이라 더 악화만 안 될 뿐 큰 차도는 없으세요. 안 그래도 그 문제 때문에 오늘 주방으로 정석군을 보러 왔어요. 저희 엄마 편찮으신 거 관련해서요? 정석군 어머니 앓는 병을 듣고 내가 여기저기 수소문해 봤는데 미국의 그 희귀병을 전문으로 다루는 유명한 병원이 있더군요. 그곳에 가서 어머니 치료받게 해요. 회장님, 말씀은 감사한데 저는 아직 그럴 만한 여력이 안 돼요. 미국 병원이면 치료비가 어마어마할 텐데요. 내가 그 치료비를 정석군한테 내라고 하겠어요? 당연히 내가 지원해주지. 회장님, 너무 감사한데 저한테 이렇게 잘해주시는 이유가 뭔가요? 처음 시작은 내 동생 태용이에게 조건 없이 베푼 호의가 감사해서. 그렇다기엔 너무 과분한 특혜를 많이 주고 계시는데요. 두 번째는 꼭 젊은 시절의 나를 보는 것 같은 기시감 때문에. 그 두 가지 이유 때문입니까? 정석군처럼 선하고 근성 있는 청년이 잘 됐으면 하는 내 순수한 바람. 정석군 같은 장래의 인재를 내 사람으로 만들고 싶은 욕심. 뭐 그런 거라고 해두죠. 회장님, 정말 너무 감사합니다. 저희 엄마 치료비는 제가 나중에라도 꼭 갚을게요. 유명한 셰프가 되면 아마 그런 돈쯤 웃을 만큼 고액 연봉을 받을 테니 기대해 보겠어요. 회장님의 지원으로 엄마는 미국의 유명한 희귀병 전문센터에 가서 치료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1년간의 치료를 받고 엄마는 기적적으로 완치 판정을 받으셨죠. 엄마, 정말 완치가 맞대요? 이제는 약 안 먹어도 된대요? 그곳 센터에서 개발한 신약을 엄마가 처방받아서 복용하고 또 수술도 받았는데 그 두 가지가 아주 효과가 좋았다는구나. 어떤 소식보다도 가장 기뻐요. 엄마가 건강해지셨다는 거요. 모두 네 덕분이야, 정서가. 네가 좋은 덕을 많이 쌓고 귀한 인연을 만드는 바람에 엄마가 덕분에 희귀병까지 나았구나. 회장님께서 조건 없이 도와주신 덕분이에요, 엄마. 이젠 우리가 되려 그분께 은혜를 갚아야 하는 입장이 되어버렸구나. 그러게요. 어떤 방식이 되었든 회장님께 꼭 되갚아드려야 할 것 같아요. 호텔의 중식당에서 5년 정도 일한 뒤 저는 그곳의 수석 셰프가 되었습니다. 몇 가지 신메뉴를 개발했는데 매번 반응이 좋아서 레스토랑의 매출도 많이 늘어났죠. 인기 메뉴를 여러 개발해서 연봉이라도 인상해줘야겠는데? 회장님, 전 앞으로 연봉 인상 절대 안 할 겁니다. 제게 베풀어 주신 게 얼만데 제가 연봉을 올려받아요. 연봉이야 능력대로 받는 건데 그건 말이 아니지. 제발 5년, 아니 3년만이라도 그냥 올리지 말아주십시오. 제 능력 발휘해서라도 회장님께 은혜를 좀 갚고 싶습니다. 변 셰프 덕분에
우리 중식당이 요즘 더 핫해졌는데 이거 내가 아주 멋진 사례를 받는 느낌이구만. 아닙니다, 회장님. 제가 받은 감사함이 아직 훨씬 더 큽니다. 5년 넘게 호텔의 중식당에서 전 연봉 인상 없이 수석 셰프로 일을 했습니다. 선배, 수년째 연봉 인상 없이 너무 억울하게 일하시는 거 아니에요? 아니야. 난 연봉 인상 같은 거 할 수 없을 정도로 회장님과의 인연이 있어. 아무리 그래도 선배 실력에 그 연봉 받고 계속 일한다는 건 어불성설인데요? 그런가? 난 그래도 억울한 느낌이 하나도 없는데? 하여튼 선배도 알 수 없는 분이라니까요. 전 회장님과의 신의를 지킨다고 연봉 인상 없이 수년을 그 호텔에서 일했습니다. 6년째 수석 셰프로 일하던 어느 날 회장님께서 절 부르시더군요. 변 셰프, 이제 나한테 빚 갚음 할 만큼 하지 않았어? 안 그래도 회장님께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뭐, 연봉 인상 이제는 허락한단 말이야? 아니요, 회장님. 제가 원래 저만의 중식당을 여는 게 꿈이었어서 이제는 제가 제 식당을 오픈하고자 한다. 그런 말씀 드리려고요. 이런, 혹시나 예상은 했는데 역시나구만. 나로서는 너무 아쉽지만 어쩔 수 없지. 변 셰프의 원래 꿈을 모르는 바도 아니고.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변 셰프가 식당을 오픈한다는데 내가 왈가불가할 게 뭐 있어? 이제껏 능력에 훨씬 못 미치는 연봉을 받으며 그렇게 일을 잘해 주었는데 내가 되려 미안하지. 아닙니다, 회장님. 지금의 제가 있을 수 있는 건 모두 회장님 덕분인걸요. 회장님의 응원을 받으며 전 호텔 중식당을 퇴사하고 저만의 차이니즈 레스토랑을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퇴직금조로 너무나 거금의 액수를 책정해 주신 회장님이었죠. 실장님, 이거 역대 퇴직금 중 최고 액수 아닌가요? 회장님께서 그간 드리지 못한 연봉을 좀 반영한 액수라고 그러셨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제가 연봉 인상 안 하고 이런 게 아무런 의미가 없는데요. 흐치. 본인을 닮은 청년이었던 변 셰프께서 이렇게 훌륭한 요리사로 우뚝 성장한 것 자체가 이미 은혜를 다 갚은 거라고, 앞으로 그런 걸 두고 서로 샘속은 그만하자는 말을 꼭 전해달라고 하셨습니다. 회장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단 말이세요? 네. 변 셰프님께 꼭 전해달라고 하셨어요. 중식당 오픈을 준비하기 전에 저는 오랜만에 제가 옛날에 배달 일을 하던 동네 중국집을 방문했습니다. 아니지, 이게 누구야? 정석이 아니야? 아, 세상에, 잘 나가는 셰프가 됐다더니 신수가 아주 훤해졌구나. 사장님, 사모님, 그간 찾아뵙지 못해서 죄송했어요. 이사 가서 먼 동네 사는데 어떻게 자꾸 오겠어? 사는 게 바쁘면 다 매한가지지. 그래도 너무 감사한 분들인데 그간 소홀해서 죄송해요. 가지고 간 꽃다발과 작은 선물을 드리자 두 분은 무척 좋아하셨습니다. 그런데 정서가, 우리 다음 달이면 가게 접는다. 아니지, 왜요 사모님? 우리 큰애가 외국서 한인 민박을 하는데 와서 사업도 좀 도우면서 같이 살자고 해서 말이야. 큰애네가 애들만 셋이라 부부만 꾸려가는 게 역부족인가 봐. 우리도 안 그래도 은퇴할까 고민 중이었는데 일단 한 몇 년 큰애네 살림하며 사업 좀 도와줘야 할 것 같아서. 그럼 가게 인수인계는 다 되신 거예요? 아직 고민 중이란다. 적당한 조건 내미는 사람 있으면 하루라도 빨리 넘기려고 해. 사장님, 그럼 남한테 이 가게 넘기느니 저에게 넘기시겠어요? 저는 그 옛날 제가 짜장면 배달을 시작했던 동네 중국집을 인수해서 저만의 차이니즈 레스토랑을 새로 개업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정석이가 학교도 제대로 못 다니고 배달통 들고 다닌다고 속상해하던 때가 엊그제 같은데. 아니 엄마, 오늘같이 좋은 날 왜 우세요? 정석아, 사람이 말이야. 봐도 눈물이 나지만
너무 행복해도 이렇게 눈물이 줄줄 흐르는 거구나. 아무리 그래도 엄마, 그만 우세요. 저 돈 많이 벌어서 엄마 호강 엄청 시켜드릴 거예요. 이제껏 가장으로 힘들게 살아왔는데 앞으로는 네가 행복하게 살아야지. 엄마 소원은 오로지 그거다. 처음 배달을 시작했던 중국집을 리모델링해서 오픈한 저의 식당은 점점 입소문을 타서 맛집으로 자리매김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제가 운영하는 식당의 단골 중에는 유명한 사람들도 꽤 있는데 그 중에 한 분이 또 회장님이시기도 하죠. 회장님, 직접 운영하시는 호텔 중식당이 유명한데 저한테 자꾸 오시면 어떡합니까? 단골을 뭐 꼭 한 군데만 둬야 하나? 그건 아니잖아. 여기도 맛있으니 오는 건데 뭐 불만이야? 그런 건 아닌데 본인 업장 놔두시고 자꾸 오시는 게 좀 마음에 걸려서 그러죠. 아니 자네는 우리 업장에서 훌륭한 셰프로 성장해 나간 사람이니 여기가 맹탕 경쟁업체라기도 그렇지. 안 그래? 말씀 듣고 보니 그렇네요. 여기 분점도 서너 개 낼 계획이라면서 잘 진행되어가? 여기저기 제의는 많이 들어오는데 저는 그냥 제 식당의 정체성을 지키면서 오래 운영하고 싶어서 고민 중입니다. 뭐 그런 뜻도 좋지만 왜 홍익인간이라는 말도 있잖은가. 좋은 것은 널리 알려야 맛인데 여기 변셰프의 중식당도 그런 곳 중 하나니 사업적으로 확장을 해보는 것도 긍정적으로 생각해보라고. 네, 조언 새겨 듣겠습니다, 회장님. 고민 끝에 저는 분점을 몇 개 더 냈고 성공적으로 운영 중입니다. 매출이 많이 늘면서 최근에는 의미 있는 기부 사업도 시작했습니다. 저소득층 청년들의 학비와 생활자금을 지원하는 장학 사업이죠. 우리 정석이가 남들 도울 정도로 이렇게 성공하다니. 엄마는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구나. 제가 앞으로 호강 많이 시켜드릴 건데 그런 말씀 하시면 안 돼요, 엄마. 네가 성공해서 잘 사는 모습 보는 게 엄마한테는 최고 호강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엄마시지만 그래도 최근에는 엄마에게 유럽 여행을 보내드렸답니다. 난생 처음 해외여행을 다녀오시곤 소녀처럼 기뻐하시는 엄마셨죠. 일적으로 성공을 하는 건 제게 성취감을 가져다 주었고 또 그에 따른 경제적인 풍요는 제게 소중한 사람들에게 베풀 수 있고 또 저보다 더 어려운 사람들을 도울 수 있어 행복한 것 같습니다. 과거에 회장님께서 나를 꼭 닮은 청년이었던 정석군이 훌륭한 요리사로 우뚝 성장한 것 자체가 이미 은혜를 다 갚은 거다. 우리 사이에 더 누가 뭔가를 갚아야 한다는 셈속은 그만하자. 는 말씀을 하셨던 속뜻을 저도 이제는 조금 알 것 같습니다. 저 역시 누군가의 꿈을 이루는 발판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된다면 그게 무엇보다 값지고 멋진 인생을 사는 길이겠죠. 긴 얘기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